1점을 내준 앤더슨. 점수는 그대로입니다. 두산이 1대0으로 7회 말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 대 롯데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1회 롯데의 한현희의 몸쪽 공을 공략해서 적시타를 때려낸 박병호. 희생 플라이로 한 점 더 추가하고 4회 행운의 안타로 한 점을 더 추격해 3대0을 만든 KT입니다. 5회 포스트 이대호 한동희가 시즌 첫 홈런을 만들어내며 한 점 추격한 롯데. 6회 말 현재 양팀 1점씩 더 추가하면서 4대1로 KT가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KBL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이죠. 오늘은 서울 SK 대 전주 KCC의 3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SK가 2연승 중인 가운데 오전 3선승제 6강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 모두 이긴 팀이 4강 플레이오프로 간 경우는 100%였습니다. 따라서 KCC는 0%의 확률의 리버스 스윕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경기는 현재 4쿼터가 진행 중이고요. 전주 KCC가 68대 61로 7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2경기 만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쳤고 시즌 타율은 2할 9푼 4리에서 2할 8푼 6리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애틀랜타의 6대7로 끝내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남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제87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김주영이 2언더파로 공동 17위에 올랐습니다. 7언더파로 공동 선두인 윤남, 브룩스 캡카, 빅토르 호블란과는 5타 차이로 남은 라운드에서 우승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격차입니다. 한편 임성재가 1언더파로 공동 26위에 올랐고 김시호는 1오버파 공동 45위, 이경우는 2오버파 공동 54위에 자리했습니다. 골프 황제 우주도 2오버파를 기록해 이경우가 함께 공동 54위로 첫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부터 살짝 무거운 얘기로 좀 이어갈까 봅니다. 그 축구협회 기습 사면 논란이 있었죠. 훅 폭풍이 꽤나 크고 또 오래 가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무거운 사람들의 끼어의 망정이지. 참 어려운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축구협회가 징계 중인 이 축구인 100명 사면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네. 날짜로 지금 한 열흘 가까이 지났고 그 사이에 또 축구협회가 이제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도 축구계는 여전히 지금 이 문제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이영표, 이동국, 조원희 등등 이 축구협회 부회장단, 이사진, 전무이사 사무총장까지 지금 협회 우리가 수뇌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축구협회장 제외하고 다 물러난 네. 아주 초유의 상황이고 그 와중에 또 우리가 최성국 비롯해서 과거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영구 제명을 받았던 그런 축구인들 근황이 또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수습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팬들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아요. 일단 승부 조작이 이제 1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영린과 같은 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지금 무마했는데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도 불쾌한 일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철회를 했지만은 아예 왜 꺼냈느냐, 어떤 이유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협회에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 역시 궁금할 때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이영표, 이동국, 그리고 이제 사회공헌위원회 물러난 조원희, 이런 이제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도 어떻게 보면은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사실 물러나는데 아주 심각한 타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월드컵 16강 이후에 좋았던 한국 축구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와야 되고 팬들의 신임이 떨어졌다는 것,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뭐 이사진, 부회장, 뭐 간부 임원들이 다 사퇴를 했지만 정몽규 회장은 사과문 발표로 끝이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떤 조직 안에 논란이 생겼을 때 통상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이 조직의 장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약간 미덕처럼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몽규 회장이 이 회장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건 명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들이 총사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부회장부터 사무총장까지 지금 다 사퇴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축구협회 어떤 의사결정 과정 누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게다가 그 사면 대상자 그 100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이 명단도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하태경 국회의원이 협회로부터 이 명단을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제 완전 공개는 아니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었는지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 뭐 미디어에서도 이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네. 협회 입장에서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내놓게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48명의 승부조작 징계자들에 대해서 일단 초반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나머지 52명의 어떤 징계 내용을 보니까 폭행, 심판과의 금전 관계, 네. 뭐 뇌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죄의 중함이 승부 조작에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대상자들이 52명이나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 승부 조작 징계자들은 하나의 총알 바지고 실질적인 속내는 이 52명 중에 누군가가 징계에서 풀려나는 사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거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저는 좀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명단이 이렇게 성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뭐 축구계 밖에 계신 분들은 이게 누구야 하실 수도 네. 있는데 이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라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은 지금 서호정 기자랑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승부조작 관련자들을 사면해 준다라는 게 사실 앞에서 먼저 좀 많이 보도가 되고 네. 그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졌는데 진짜 내용은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더더욱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분들의 이름이 이제 공개적으로 밝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가장 좀 답답해하는 지점이 사실상 뭐 사퇴하고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속 시원하게 명확하게 발표해주는 과정이 분명히 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야 좀 이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어떤 연유로 또 어떤 내부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게 정말 정몽규 회장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이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임지를 가르는 것은 어떻게 그 과정에 대한 것을 명백히 밝힌 뒤에 있을 일인데 지금 그 부분이 생략되고 책임만 추궁을 네. 하다 보니까 더 답답한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신다 하려고 하면은 협회 내부에서 좀 조직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번 사태의 A부터 Z까지를 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축구계에 불어닥친 훈풍을 좀 이렇게 차갑게 식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태 전에는 대표팀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클린스만 감독이 김민재를 만나러 간다라는 소식도 지난번에 전해드렸었는데 유럽 출장 계획이 잡혔죠. 네,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3월 A매치 일정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진짜로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그런 대표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달과 다음 달 2달 사이에 미국과 유럽, 한국, 카타르 뭐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이제 축구 대표팀 전력에 보탬이 될 선수들 이제 살펴보고 또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조추첨 결과도 현장 가서 보고 이런 바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김민재 선수 네. 최근에 대표팀에서 좀 기가 죽은 상태로 이제 소속팀에 돌아갔기 때문에 이유가 어쨌고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 또 물론 이제 뭐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후에 이게 어떻게 수습될 건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감독이 아무래도 선수를 직접 만나러 가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나눠보고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취임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 추첨 일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 아시안컵이 보통 월드컵이 끝나고 1년 뒤에 지금 열리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월드컵 이후에 새롭게 취임하는 감독들의 첫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번 아시안컵은 당초 올해 6월에 이제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상황이 중국이 좀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개최권을 반납을 했고요. 카타르와 한국이 이 개최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 이제 카타르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는 내년 1월에 카타르에서 열리게 되고요. 이 조 추첨식도 오는 5월 11일 카타르 도하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클린스만 감독도 이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톱시드를 받았죠. 네, 개최국 카타르 비롯해서 일본, 이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우리나라가 이제 톱시드 배정받은 6개 나라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본선에 총 24개 나라 출전하고 이제 6개 조로 나눠서 조별리그 하거든요. 각 조 1, 2위 12개 팀, 그리고 3위 중에 상위 4개 팀 해서 총 16개 팀이 조별리그 통과해서 토너먼트 진출하게 되고요. 우승팀까지 가리는 구조입니다. 결승전은 내년 2월 10일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유럽 출장, 카타르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클린스만호 제대로 된 그 구성원을 소집을 할 거고 이 아시안컵이 아마도 클린스만 감독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감독이 취임하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대륙별 대회에 나가서 우승에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그 1년 동안 선수단 파악, 그 준비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의 열망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스스로가 항상 아시아 최강자,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외치는데 지금 이 아시안컵 대회에서는 1, 2회 대회 무려 한 7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지금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마름을 좀 채워달라는 것이 항상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축구팬 국민들의 열망인데 클린스만 감독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평가대로 삼겠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시안컵 우승을 못했다. 라고 해서 클린스만 감독과 작별을 한다는 건 아니겠죠. 네. 대회에서의 어떤 내용이나 방향성이 또 명확하다고 하면은 우승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또 그만큼의 호의적인 평가가 있을 테니까 추진력을 또 얻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내용이 좀 아쉽다 이러면은 또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약간의 이 시선이 부정적인 시선도 따라붙을 수 있겠습니다. 네, 어깨가 무거워지겠죠. 자,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 축구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운 빠지는 기사가 어제 발표된 피파 랭킹 보니까 우리가 2계단 하락했습니다. 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이제 남자 축구 세계 랭킹 이제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한 걸 이제 우리가 보니 월드컵 직후에 이제 지난 12월에 우리가 25위였거든요. 네. 2계단 내려간 2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A매치 2연전을 1무 1패로 이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고 끝낸 이제 그 부분이 랭킹 포인트를 이제 충분히 쌓지 못한 걸로 이어지면서 순위 2계단 하락한 걸로 이어진 것 같고요. 1위 자리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 우승했던 아르헨티나에게 갔는데 아르헨티나가 1위에 오른 거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이후로 6년 만입니다.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당연히 자격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자 축구 대표팀 소식도 살펴볼까요? 자, 7월에 있을 월드컵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평가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죠? 네,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상의 모로코 같은 조에 상대하고 있는 아프리카 팀을 잠비아를 초청해서 가상의 모로코로 지금 평가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조소연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만 전반이 끝나기 전에 이제 2실점을 하면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후반 중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금민 선수의 멀티골이 터지면서 지금 3대2로 재역전을 하면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아까 2대1까지만 보고서 이거 어떡하지 싶었는데 지소연 선수가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 못 뛰는데도 잘하고 있네요. 네, 지소연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뭔가 이제 제대로 에이스 역할을 해주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대표팀 합류 직전에 치른 경기에서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 출전 어렵고 회복이 만약에 좀 늘어진다면 2차전 출전도 불투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월드컵 본선 앞두고 이렇게 A매치 평가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네. 우리 지소연 선수 빨리 회복해서 동료 선수들하고 발 맞춰보고 월드컵에 대한 어떤 좀 기운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치러지는 여자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어딘가요? 네, 일단 벨 감독은 지금 우리가 토너먼트로 가는 부분 그리고 그걸 넘어가지고 8강까지를 내신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에 캐치프라이즈도 고강도
축구라는 고강도 축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강한 압박 그리고 높은 강도의 그런 축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세계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켜 보겠다는 열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팀 소식들에 이어서 K리그 소식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K리그는 어느새 6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전체 판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몇 가지 테마로 묶어서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울산과 포항은 강자들 답구나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입생 우리 대전과 광주는 기대 이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승권 후보로 주목받았던 전북, 인천, 제주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궁서체 물음표. 궁서체 물음표. 네, 정말 진지하게 이거는 이 팀 이상한데? 라는 진심이군요. 느낌을 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강원, 수원, 삼성, 수원 FC 이런 팀들은 글쎄요, 강등 조심해 정도? 제가 보기엔 이 팀들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좀 빨리 분위기 전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송지훈 기자가 짚어준 흐름, 순위표를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순위를 짚어보고 이야기할까요? 네, 울산은 5라운드까지 전승을 기록하면서 승점 15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와 3위는 각각 3승 2무를 기록 중인 승점 11점의 대전과 포항이고요. 4위, 5위도 승점이 같습니다. FC 서울과 광주 FC가 승점 9점인데요. 광주가 또 올해 승격 팀인데 파이널 A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요. 6위 대구, 7위 인천, 8위 전북입니다. 그리고 9위 수원 FC. 여기까지는 이제 승수를 쌓은 팀인데요. 지금 승리를 쌓지 못한 팀이 3팀이 있습니다. 10위 강원, 11위 수원, 삼성, 12위 제주, 이렇게 네. 3팀은 아직 첫 승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5라운드 아직 초반입니다만 꽤나 의외의 순위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외인 지점은 어딘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전북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네. 광주, 광주, 대전 이런 팀들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게 그러게요. 너무 놀랍거든요. 네. 지난주에 제가 광주하고 수원 FC 경기를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이 광주 축구 너무 멋있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축구팬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광주 한번 또 꼭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축구 기자는 제가 이런 느낌 받았을 정도로 아주 신선한 축구. 이런 팀들이 도대체 왜 2부에 이 느낌을 정말 받고 왔는데,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선하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정효 감독이 K리그 2에서도 사실 압도를 하고 올라왔지만은 K리그 1에서는 과연 통할까? 왜냐하면 이제 스쿼드 구성면에서 광주가 아주 획기적으로 승격하면서 좋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격차는 분명히 일부 리그에서는 벌어질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었는데, 이정효 감독의 어떤 전술적 역량이 그것을 극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화제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광주와 더불어 정반대의 의미로 좀 화제가 의외인 팀. 일단은 전북, 그리고 뭐 여기에 또 한 가지 수원 삼성의 큰 부진이 팬들의 원성으로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그 K리그에서 좀 성적이 안 좋은 팀들, 네. 이제 이 팀 선수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뭐가 제일 두렵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홈팬들이 버스 가로막는 거. 이거 정말 무섭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던데, 네. 전북하고 수원 삼성 이 두 팀이 지금 가로막히기를 계속 경험을 하고 있죠. 관중석에서는 구단을 비난하는 그런 걸개가 걸리고, 네. 심지어 가장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는 서포터스가 응원을 보이콧하는, 네. 정말 이 두 팀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지난번 기사를 보니까 2시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시 버스가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진짜 이제 더 이상 서포터즈 응원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보이콧을 하겠다. 네. 특히 이제 감독 사임이 결정날 때까지, 또 전북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임까지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주말에 강원과 홈 경기를 치렀던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홈구장 빅버드가 침묵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강원 득점이 터졌을 때만 시끌시끌했었고요. 전북도 역시 홈에서 포항을 상대로 했는데 포항의 골이 터지자 전북 팬들이 박수를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뭐 팬심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이제 구단 뭐 이제 대표이사까지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떤 데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시즌 5경기 치르고 있는데 1승 1무 3패예요. 네. 일단 성적 자체도 이게 전북의 성적이 맞아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저조한 것도 맞지만 일단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패배한 3경기 중에 2경기 그리고 무승부를 기록한 1경기가 먼저 다 골을 넣었다가 동점을 허용하거나 역전으로 뒤집어진 경기들입니다. 이 흔들리는 수비 이 어떻게 지금 해결할 거냐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이 부진이 빨리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걱정이 들고 일단 지금 팬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우울한 흐름을 뭔가 바꿀 수 있는 모멘텀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렇군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 시작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결국은 이제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졌었던 그 불안감이 지금 첫 승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신뢰를 보낼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 강등 위기까지 갔지만은 특별히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팬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뭐 프런트는 이제 김보경 선수라든가 아코스티 선수 이런 또 경쟁력 있는 선수를 영입하면서 한번 반전을 꿈꿨는데 이 효과가 아직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뭐 경기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한 1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깊은 부진에 대한 팬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북과 수원 삼성 두 팀 다 아까 말씀하셨던 모멘텀 좀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6라운드 상대가 울산이에요. 울산이 네. 지금 5연승. 그렇죠. 예. 하하 참. 그 딱히 울산을 지금 그럼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수원 삼성이 찾아야 되는 건데 어디가 약점인지가 솔직히 좀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예, 수원 삼성 팬들의 근심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북은 인천을 만나네요. 네, 사실 인천도 지금 다급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제르소, 신진호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었는데 그 경기력이 또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 저희가 얘기 드렸던 돌풍에 지금 광주에게 4라운드에서는 무려 5골이나 허용하면서 패했었고요. 양팀 다 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절박함이 어느 쪽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느냐 그걸로 이제 승패가 갈리게 된다면 그러면 또 어느 한 팀은 더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양팀 모두 아마 사력을 다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있는 경기 중에 서울대 대구의 경기 사전 예매 3만 장 넘었었고요. 4만 명 넘을 거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가수 임영웅 씨가 시축을 한다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다른 일로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임영웅 씨 팬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미 경기장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둘러보시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임영웅 씨가 지난달 이제 A매치 때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보고 갔어요. 그러면서 국가대표팀 응원하는 이제 붉은 악마 머플러를 목에 두른 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걸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거든요. 거기 있는 이제 축구 카페에서 팔고 있는데 그거를 이미 다 구해서 목에 두르신 분들 그리고 사서 손에 들고 있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게 내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경기장 풍경이 어떨까. 우리는 그냥 축구에 집중해서 이 K리그를 봐왔는데 뭔가 다른 관점의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경기의 관전 포인트도 짧게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계속 지금 칭찬을 했던 승격팀 돌풍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광주FC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즈는 각각 원정에서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수원FC를 상대를 합니다. 네. 특히 광주와 포항의 경기가 굉장히 화제를 모으는 부분이 스쿼드의 어떤 좀 아쉬운 부분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는 감독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항의 김기동 감독, 광주의 이정현 감독이 펼칠 이 지략 대결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리그2도 살짝 살펴볼까요? 일단은 안양에서 조나탄이 빠졌습니다. 이제 이 경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이 조나탄이 안양에서 올해 알토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던 선수였는데 이 음주운전 파문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로 이어지면서 지금 안양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공격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인데 이제 내일 오후 4시에 부천FC하고 경기하거든요. 과연 안양이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렇네요.
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시즌 초반부터 조금 안 좋은 악재를 만났습니다. 자, K리그2의 주말 경기 일정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내일 천안과 김천, 그리고 부천과 안양, 전남과 성남의 경기가 펼쳐지고요. 일요일에는 충북 청주와 김포, 서울 이랜드와 안산, 충남 아산과 부산의 경기 이렇게 6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K리그2에서는 어떤 경기 좀 집중해서 보면 이번 주말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선두권에서 한 경기 덜 치르고 3위인 부산. 지금 이 부산의 경기를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일요일 날 이제 충남 아산 상대로 경기하거든요. 승점 추가하면서 과연 1위 자리까지 이제 도전해 볼 수 있을지. 지금 선두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네. 올 시즌 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쟁이 너무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사실 광주와 대전을 보면은 진짜 K리그2의 수준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이런 팀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우리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축구와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스포츠! KBS 58분 날씨. 밤새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7도까지 떨어졌고요. 앞으로 4도 정도 더 내려앉아 내일 아침 기온 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바람이 초속 4.5m로 서울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